안녕하세요. 8년차 주재원 노마드 엔지니어 잔마홍입니다. 오늘은 주재원에게 가장 필요한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내용이고 제게도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재원에게 가장 필요한 스킬은 다음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일시키기, 얼굴에 철판 깔기, 그들의 생각과 문화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보통 법인장이나 CFO, 영업 담당 인원을 제외한 다른 영역으로 주재원으로 파견 나오는 인원들의 경우 대개 해당 영역 업무의 전문가가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은 후임자 육성, 그것도 현지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후임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재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가 귀임하기 전에 보직을 현지 인원에게 물려주고 내 주재원 자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숙제인 것은 맞는데 실제로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급한 일이 터지면 정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나서는 친구들은 열의 6, 7은 주재원들 뿐이고 현지 직원이 나서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일에 대한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해외 법인에서 일을 하는 직원의 경우 이 일이 내 일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책임감도 덜하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이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는 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우리나라에 중국 또는 동남아에서 진출한 기업이 있고 그 회사에 우리나라 사람이 취직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법인장은 중국 또는 동남아에서 파견되어 나오고 주요 부문의 임원, 팀장 또한 해당 나라에서 파견이 된다면 과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보직의 인원들은 항상 본사에서 파견이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야심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다른 곳으로 우리나라 회사로 회사를 옮겨갈 것을 항상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의 현지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주재원으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실제로 이후로 육성할 계획이 있던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현지 직원들의 생각에는 이곳이 나의 회사라기보다는 경력을 쌓기 위한 중간 단계다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채인 친구들에게 일을 시키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진짜 일을 계속 주고 이 일이 그들의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내 후임이 그들이라는 인식을 심겨주면서 후임자 육성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스킬은 제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스킬이기도 합니다. 막상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터지는데 현지 직원들 가르치면서 진행하려고 하니 진행은 더디고 차라리 내가 나서서 후딱 해주는 것이 낫지 라는 생각도 수십 번씩 하고 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곤 하고요. 그런데 이건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항상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스킬은 얼굴에 철판 깔기 또는 멘탈 훈련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재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일을 할 때에 비해서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게 되면 물론이고 한국에서 일을 할 때에 비해서 보다 높은 직책의 임원들을 만나고 모시는 일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에 비해서 어리고 경력도 모자란 상황일지라도 팀을 대표하는 팀장이 되거나 팀장이 아니더라도 현채인 팀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대외적으로 더 높은 어르신들에게 보고하고 깨지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공서와 관련된 일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라면 신경 쓰지도 않았을 고위 공무원과의 미팅을 준비하는 일 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하나 더 큰 모자를 쓸 일이 많다고 할까요? 보다 큰 책임이 주어지는 일, 위치에 서게 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에 멘탈을 붙잡는 훈련도 필요하고 얼굴에 철판을 까는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악으로 잘못된다고 한들 내가 한국으로 귀임 조치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각오로 정신 줄 꽉 붙들어 매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외부 접촉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내게 주어진 미션, 위치에 의해서도 늘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재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 영역에서 팀장 역할을 맡지 않더라도 각각의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현체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리더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는 외부의 시련이 닥치더라도 굳건히 버티는 변함없는 모습, 즉 얼굴에 철판을 깔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갖춰야 할 스킬은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관계를 좋게 형성하고 현체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나는 일단 외국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크고 작은 부분에서 늘 문화 차이, 생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크리티컬한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가고자 하는 방향 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 생각을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왕왕 생기긴 하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들어봐 줄 줄 아는 포용력은 꼭 필요합니다. 설사 그 의견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요. 특히 이곳 폴란드 친구들은 그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나라 사람들이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사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을 듯합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사유를 설명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듯합니다. 더더군다나 가끔은 정말로 법규나 문화상 한국에선 포용됐으나 여기서는 포용될 수 없는 일들도 많으니 그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 써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법도 달라서 많은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의견 조율이 어려울 때가 많긴 하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아이 컨택트를 하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한국인이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 회사는 한국 회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